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제공해주신 여러 투자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 거대 기업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특히 그 철강이랑 배터리 소재, 이 두 축 사이에서 고민이 많아 보여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네,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한쪽에는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철강 사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잠재력은 엄청난데 아직은 투자가 더 필요한 그런 배터리 소재. 이게 미래 성장 엔진이죠. 결국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게 포스코 홀딩스 가치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그 든든한 기반이라는 철강 사업부터 좀 볼까요?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상당하죠. 그럼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국내 조강,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강 생산 시장에서 절반이 넘어요. 55.8%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자동차 강판이나 이런 거요. 이걸 중심으로 수익성을 높이려고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수소 환원 제철, 하이렉스라고 하죠. 이런 미래 기술, 그러니까 친환경 제철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환경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철강 사업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꼭 해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철강이 현재랑 미래를 같이 준비한다면 배터리 소재 사업은 정말 미래를 향한 아주 담대한 베팅이네요. 그 클로즈드 루프, 생태계 구축, 이 목표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클로즈드 루프라는 게 이제 원료 확보, 그러니까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직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배터리 핵심 부품인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만들고 나중에는 다 쓴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 모든 과정을 포스코 그룹 안에서 다 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2030년까지 관련 매출을 62조 원 달성하겠다, 이런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62조요? 와. 네, 그래서 리튬은 연간 40만 톤 이상, 양극재는 100만 톤, 이 생산 체제를 갖추려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캐나다에 GM이랑 같이 공장 짓는 것처럼 글로벌 확장도 막 하고 있고요. 이야,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 근데 이런 대규모 투자는 결국 돈이 문제잖아요. 최근 자료에 보니까 건설 부문 손실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 사업의 그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2025년 3분기 실적만 봐도 철강에서 한 5,850억 원, 이 정도 견주한 이익을 내줬으니까 그룹 전체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배터리 소재는 아시다시피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결국 이 미래를 위한 투자는 현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셈이죠. 건설 부문 같은 비주력 사업의 리스크 관리도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볼 때 시각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네요. 어떤 테마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건 역시 뭐니 해도 2차 전지 전기차 테마입니다. 주가가 전기차 시장 전망이나 특히 리튬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호나 호주 광산처럼 리튬 자원에 직접 투자를 하니까요. 사실상 리튬 관련주로 보는 시각도 강합니다. 동시에 2026년까지 자사주를 대규모로 사들여서 소각하겠다, 이런 계획은 주주가치 제고, 요즘 말하는 밸류업 테마에도 맞아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고요. 아주 길게 보면 그 하이렉스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테마도 있죠. 듣고 보니 정말 성장주 같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가치주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리튬 가격 회복 여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2025년에 킬로그램당 한 15달러 수준까지는 좀 점진적으로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현실화되면 배터리 소재 부문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철강 시황이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 부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또 약속한 주주 환원 정책들, 이런 게 꾸준히 이행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보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리튬 가격 회복이 생각보다 더 더디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철강 수요가 다시 꺾이는 시나리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그 막대한 투자금, 이걸 마련하는데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현재 증권사들 목표 주가 평균이 한 40만 원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요. 제공해 주신 자료의 기본 시나리오 목표가 39만 원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 기대감이랑 리스크 요인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 투자자들 움직임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랑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에 좀 차이가 있다고요. 네,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현재 주가랑 비슷한 30만 원대 초중반에서 매수한 비중이 높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반면에 2023년에 2차 전지 막 뜨거웠을 때 50만 원 이상 고점에서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이게 아직 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이 물량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부담, 소위 잠재적 매도 압력, 오버레드 서플라이라고 하죠. 이것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결국 안정적인 철강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아주 거대한 전환 과정에 있다. 당신이 이 기업을 주목할 때 핵심은 이 복잡한 균형 잡기, 그리고 이 전환 과정을 회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느냐, 바로 이 점이겠네요.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이나 시장 상황 그 자체보다도 결국 실행력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철강 사업의 친환경 전환, 또 막대한 배터리 소재 투자 집행, 그리고 비핵심 사업 정리, 주주환원 강화, 이 네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이 복잡한 기업 변혁을 이끌 경영진의 능력, 그러니까 실행 리스크를 당신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점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